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인 이현주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행동하는 자유시민에서 월요일에 조국 후보자를 대상으로 검찰에 4건으로 이미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굉장히 빨리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또 후보자의 딸 의전원 등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희 그와 관련해서도 추가로 고발할 건들이 있어서 추가 고발장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발장이 마무리되는 대로 또 우리가 검찰에서 고발장 접수를 위한 기자회견을 그때 가서 따로 곧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있었던 4건의 고발 내용과 또 오늘 새로 고발장을 가지고 온 또 4건 추가 고발 내용에 대해서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공동대표인 백승재 변호사님 그리고 법률지원단 또 홍세웅 사무총장님께서 추가 고발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거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장기표 씨가 대표로 있는 국민의 소리 또 우리 회원님들, 위원장님들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인 백승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월요일 서부지검 앞에서 조국과 조국의 동생 그리고 조국의 동생 등등을 상대로 해서 조국의 동생의 처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4건으로 고발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조국과 조국의 부인을 상대로 했었던 고발장의 내용은 사모펀드 자기가 이제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지 2개월 만에 사모펀드에 가입을 했는데 그 자기 전 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74억이나 되는 약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강극공사가 그 가로등과 같은 가로등 교체공사와 관련된 그 강극공사가 비롯될 만한 그런 이 회사에 투자하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와 관련된 그 뭔가 이런 정보를 획득하고 그 내부자 정보를 이용을 해서 자신의 어떤 재산상의 자기 가족과 그 재산상의 이익을 항해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공직자 부패방지법으로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 오늘도 마찬가지로 고발합니다만 그 가족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소송 사기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소송 사기와 관련된 일체입금들을 다 고발을 합니다. 지난번에 했었던 분은 강제집행 면탈죄 부분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만 오늘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 부분도 소송 사기가 가능하겠다 해서 소송 사기로 그 지금 현재 조국의 어머니와 당시 그 이사였었던 조국의 처까지도 마찬가지로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국의 처는 그 당시도 이사였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으로도 저희가 고발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특히 이제 이 조국의 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위전원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유급을 2번이나 했습니다. 유급을 2번이나 하고도 6번에 걸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장학금을 받는데 그 소천 장학회에 그 다른 사람들 다 물리치고 6번에 걸쳐서 그에게서 황제 장학금을 줬다라고 하고 실제로 이제 부산의 지방의료원의 원장이 계신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 조국을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분한테 잘 보여서 자신의 어떤 지위를 이 원장 자리까지 사실상 차지하게끔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직무상 그 뇌물죄가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저희는 포괄적 뇌물죄로서 제3자 뇌물공여죄로 이런 고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총 지난번 4건 오늘 4건을 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하는데 이 고발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결국은 이 조국과 관련된 가족들은 하나의 거대한 그 사기 조직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부부 사기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면밀하고 치밀하게 이런 것들을 조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중하게 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민정수석을 이번에 법무장관 후보로 위촉을 하고자 하고 있는 그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후보자가 된
조국에게도 이 후보 지명을 처리할 것과 그다음에 조국 후보자도 스스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앞으로 범법자를 잡아야 되는 그 검찰을 통할하는 그 임무가 과연 범법자로서 이렇게 큰 혐의가 있는 조국이 할 수 있을 것인지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인지 오히려 그 법치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정당성과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이 엄중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국 후보자 지명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후보자 지명과 철회와 함께 그다음에 조국 후보자의 스스로의 사퇴를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홍세욱 사무총장께서 지금 현재 또 이번에 고발하는 4건 외에도 조국 딸의 논문 제출 등등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혹점들이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행정하는 자유시민 사무총장 홍세욱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현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그 조국 딸의 논문이 고대 입학에 그동안에는 고대에서도 그러고 법무부에서도 평가가 안 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왔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유력하게 그 고대 입학 시 그 논문이 평가가 됐다라는 그런 기사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만약 기사대로라면 고대 입학은 분명히 이건 업무 방해죄에 해당이 되고 물론 이제 공소시효의 문제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 고대 그 학사 학위가 있어야 갈 수 있는 의전원 문제에 있어서도 이건 분명히 업무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우리가 법적인 검토를 법률지원단에서 이 그 의전원 입학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업무 방해죄로 추가로 고발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아까 그 월요일 날 저희가 고발한 4건 그리고 오늘 고발한 4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또 추가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국민의 소리 우리 간부들께서 와 계신데 한 분께서 대표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따로 말씀하실 사안이 없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건과 대동소이한 것 같으니까 말씀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하늘을 찌르는 국민들의 분노가 들리는 듯합니다. 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조국 가족들의 이 운동학원을 둘러싼 공사대금 채권에 관련된 얘기. 이미 사실 처음부터 그 운동학원이라는 이 재단의 재산 형성부터가 저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역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운동학원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 역시 일감 몰아주기로 가족들끼리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해서 이미 건설회사가 망해서 청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채권자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몰래 똑같은 건설회사의 대표가 청산된 회사의 대표인 조건 씨가 다시 한 회사를 만들어서 원래 있던 망한 회사는 청산시키고 그 회사에 남아있던 채권은 나머지 채권자들한테 몰래 자기 새로 세운 회사로 빼돌리고 그리고 나서 그 채권을 가지고 공사대금 소송을 했는데요. 청산한 회사에서 어떻게 해서 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었는지 애초에 허위 채권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런데 그 채권을 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이 학원에서는 출석을 안 하고 전혀 변론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의제 자백으로 승소해서 청구권이 확정이 돼버렸고요. 그런데 또 CO로 소멸될 것 같으니까 다시 며느리가 조건 씨의 전처가 대표를 회사 상호 변경하면서 대표를 이어받아서 다시 또 이것을
100억이나 소송액이 커졌습니다. 처음에 16억짜리 공사대금이 몇 억이죠? 40억, 50억짜리 소송으로 커지고 그 다음에는 100억대 소송이 되어서 지연이자까지 해가지고 또 소송 판결을 통해서 소송 가입을 채권을 확정짓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소송만 하면서 채권액을 확정짓고 있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학교 법인은 학교가 청산이 되어도 학교에 출연한 재산을 마음대로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수많은 사립재단들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러한 채권 소송을 통해서 채권을 바깥에서 확보를 함으로써 나중에 학교가 청산되었을 때 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법으로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의제자백을 통해서 소송을 이기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사장인 돌아가신 부친과 그 다음에 이사였던 조국은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죠. 이사장이고 이사니까요. 그런데 다 알면서도 채권을 확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놔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보를 비롯한 많은 채권자들은 채권 사회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사료가 되고요. 어마어마한 가족 사기단입니다. 사모펀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로등 전멸 사업이라는 게 전멸 가로등으로 교체되는 사업이라는 게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언제부터 그렇게 많이 교체되기 시작했을까? 아마도 저는 최근일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떤 정책의 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되고 그 사모펀드는 사실상 조국의 가족펀드입니다. 구성 비율을 보면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렇게 자기가 직접 회사에 투자할 것을 회사의 주주로서 명부에 드러나니까 사모펀드를 통해서 일종의 미장을 한 것인데 이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자본시장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아주 잘못된 행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형적인 이런 사기 수법들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지금 저는 이런 상태라면 조국은 문재인 정권의 어떤 몰락을 알리는 조국의 임명은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조국은 스스로 정말 이렇게 부끄러운 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자리 지키고 있지 말고 빨리 사퇴하고 자진해서 수사를 소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